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한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 5강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그 판단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휴전선 꼭대기 북쪽부터 남쪽 제주도까지, 서쪽 백령도에서 오른쪽 동쪽 독도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를 중앙정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공무원, 대전시와 같이 우리 전체 국토의 일부 지역,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200개가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정부,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의 이제 판단 기준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가, 그리고 그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라고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앙정부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국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Nationwide Works, 국방, 외교, 교육, 사회복지. 사람 관점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국가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은 전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 5천만 명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행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행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뭐 대전시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하게 되고, 일하는 곳은 우리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많이 와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이 지금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국방부, 외교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외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처들은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local focused works를 하게 된다고 하고, 대부분의 일은 지역 복지, 지역 산업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 대전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충청남도나 저 경기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대전시 공무원은 대전 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정부는 3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일단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아침은 언제 먹고 점심은 언제 먹고, 이런 규칙을 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입법부라고 하고, 행정부는 집행부예요. 실제 법을 만들었으면 법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행정부가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그 법을 잘 실행했는가. 잘 실행했으면 문제가 없이 사법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늘 법을 어기려고 하죠. 법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것이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을 사법부라고 하고, 이것도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단번에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심제도라고 해가지고 3번,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삼심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에 관해서 광의의 중앙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을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협의로 따지면 요 집행하는 요 행정부,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요 행정부를 협의의 중앙정부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대통령도 안 내려왔죠.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하여튼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 이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포괄하는 대빵. 이것이 이제 국가 원수의 역할이고요. 요 행정부의 대빵, 요 행정부의 대빵으로서는 행정부의 수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요.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과 행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부 안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까지 우리 행정부에. 이 감사원이 서양에서는 어디로 대부분 가냐면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 밑에 행정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행정각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 부처라고 부르는, 요거는 정부 조직법이 있어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각 정부는 18개 부처, 18부처, 5처, 17청, 2원, 사실, 16위원회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 문재인 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은 52개가 돼 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처에 대해서는 바꾸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처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부처는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정권 바뀌고 그럴 때 행정학과에 들어오셨으면 신문을 잘 보시고, 특히 인터넷상으로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중앙부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8개 중앙부처를 모두 통괄하는, 종합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개최될 때 대통령이 의장이니까요. 국무회의 부의장을 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부총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 밑에 있는 부총리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예산, 조세, 공공기관 관리까지 기획재정부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총리는 교육부예요. 교육부 장관, 지금 유은혜 장관 하고 있죠. 교육, 사회,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고요.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합니다. 이 교육 부분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돼 있어 다음 시간에 지방정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전체 정책은 교육부 장관이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기능은 각 시도 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요. 시도 교육감도 주민의 선거로 뽑으니까요. 그 다음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요즘 법무부 장관이 계속 관심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관심이 있는 이런 나라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아까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법무부라고 하는 거는 법을 어긴 사람, 잘못한 사람 때려잡는 기능이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물론 그 경찰은 행정안전부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법에 맞게 다 산다면 법무부가 별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가 잘 실현되면. 근데 다 이제 법을 어기고 헌법과 법률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중에, 국가 공무원 중에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권력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슬픈 현실이죠.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가장 센 공무원은 검찰과 경찰이었는데 하여튼 이 검찰을 통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센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검찰, 경찰 별 관심이 없어요. 법원도 관심 없고,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 현재 이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슬픈 현실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국방부 당연히 있겠고, 행정안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조직 청사관리도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전자정부, 지방자치 업무, 재난, 민방위, 경찰 업무까지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죠.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기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이 아직도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녀 평등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 보장되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가족부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지난 500년 이상 남존여비, 아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에서도 여자들에게 유리천장이 있었어요. 승진하려고 해도 탁탁 부딪혀가지고 천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천장이 있어서 여성들은 승진하는 데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나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 계속 그 LH 때문에 뜨고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 여기는 국토종합계획, 도로, 주택, 국가가 만드는 주택을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H라고 하는 건 랜드와 하우징을 합친 거예요. 랜드, 토지, 주택공사. 옛날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되어 있는데 합쳐진 것이, 그곳을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에요. 항공까지 교통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옛날에는 해양이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또 따로 나왔는데, 이제 바다가 중요하니까 해양수산부 별도로 나왔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기업에 대한 거는 어디서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외청으로 있던 중소기업청이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 벤처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8개의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찰 또는 회계 사무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부회계감사론 때 감사원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경찰이라고 경제 부분의 독점 규제, 공정거래,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고충 민원 처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정말 괴롭다, 억울함이 있을 때, 또 부패 방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이 주기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다음에 그 세종시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거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 밑에 있는 외청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걸로 인해서 세종시를 지금 50만 이상 인구로 만드는 계획상에서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사실은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만금, 여러분 새만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부안 군산까지 연결하는 거기 30km를 이렇게 새만금 이렇게 간척 사업을 벌였거든요. 거기에 개발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새만금 개발청, 이렇게 외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검토해 봐야 되나.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돈 문제고, 우리나라 전체 1700조를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올해 같으면은 정부 부문이 550조를 쓰게 됩니다. 1년에 550조를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쓸 때 우리 바지에 주머니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앞주머니 2개, 뒷주머니 2개, 또 다른 주머니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 돈을 벌으면 어느 주머니에다 넣고 쓸까? 좀 특별한 거는 따로 뒷주머니에다 챙겨 놓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특별한 것보다 좀 더 좀 자유롭게 나중에 쓰려고 쟁여놓은 거, 요거는 기금이라고 불러요. 가지고 돈주머니가 영어로는 펀드라고 하는데, 그 돈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고, 가장 모든 것들을 엄마가 살림할 때 보통 우리 살림하는 전체 통장을 일반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쓰려고 통장 따로 만들어 놓은 거는 특별 회계. 그거보다도 좀 더 자유로운 거는 기금.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세금. 우리나라 세금이 25개가 있습니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세금으로 안 되면 세외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인지세 내고 국립공원 갈 때 돈 내잖아요. 이런 것들 세외 수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2021년 중앙정부의 수입 지출은 약 550조 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작년도 기준으로는 총 수입 480조,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본 예산은 12월 달에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그래요. 플러스 알파로 더 편성하는 거를 추경이라고 그래요. 추경을 편성해서 해본 결과 한 480조 들였다는 거죠. 그 중에 예산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쓴 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수입은 482조인데 지출, 쓴 돈은 531조를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빚을 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게 되는데, 이거는 법에 따라서 법률 없는 곳에 세금이 없습니다. 반드시 세금으로 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소비에 관해서, 또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거의 내본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그러면은 세금을 내게 되고, 특히 소비과세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는 거. 우리가 모든 물건 살 때 물건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소비과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소득과세, 재산과세를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샀다 그러면 3만 원짜리 샀으면 3천 원 세금 낸 거거든요. 근데 내 이름으로 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접세. 여러분 나중에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 통장에서 바로 내 이름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는 직접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하경제, 언더그라운드 이카노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제를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현금 거래하면 좀 깎아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현금 거래하고 뭐 때문에 깎아줬겠어요? 세금을 부가가치세 떼먹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안 내고 그거를 부가가치세 10%니까 1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10,000원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반땡하더라도 5,000원 깎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경제를 지하 경제라고 하고, 세금 이외에 국립공원 갔을 때 걷어들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세외 수입이라고 하고, 담배 필 때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그럼 부담금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담배 한 값 따지면 한 4,000원 되잖아요. 그 원가 따지면 한 900원밖에 안 됩니다. 담배 한 값이. 나머지는 정부가 세금으로 떼가는 거죠. 물론 뭐 세금이, 담배 소비세는 대전시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되겠죠. 나는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 이 소비세, 여러분들이 1년에 예를 들면 500만 원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소비세로 50만 원은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1년에 합쳐서 1억 원을 번다. 연봉이.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한 30%, 즉 3천만 원 정도를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세금이 걷어들이는 걸 보면은 소득세로 83조 원,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같이 기업체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돈을 벌어들인 법인세가 그 법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이게 한 72조 원, 그리고 물건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가 70조 원, 그 밖에 다양한 세금들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로 걷어들이는 게 293조 원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정부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 수입은 여기 지출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지출까지는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지출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수입은 이렇게 세금과, 여기는 세금만 살펴봤지만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세외 수입까지 하고, 이것도 모자르면 빚을 내는 거죠. 정부 부채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돈을 일단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또 550조 원을 쓰는데, 지출이란 부분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회복지 분야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국방비로 한 50조 원 씁니다. 국방비로 50조 원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쓸까요? 교육에도 한 50조 원을 씁니다. 교육에도. 가지고 이 550조 원을 대통령이 되면 매년 한 500조를 쓰는 거예요. 그걸 5년 동안 쓰니까 2,500조 원을 대통령이 좀 주무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면은 정말 그 돈이 많아요. 국가가 뭐 예산 심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이 보고서를 쓰는데 다 조 단위야. 내 월급 들어오는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300, 4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다 뭐 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억 원, 그 다음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동그라미가 막 6개, 7개 더 붙어야 되는데 참 허무하더라고. 근데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몇백만 원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걸 심사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가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국민들의 혈세로 걷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이 써야 할 돈을 강제로 걷어간 돈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쓰게 놔뒀으면 그 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 용돈을 엄마 아빠가 쓰면 더 가족들 행복을 위해서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쓴다. 그러면은 용돈을 준 엄마 아빠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계부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보고 이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합리적인 사람,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 쓰는 것이 정말 충동적으로 쓰는 그 돈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으로 올바른 곳에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내가 쓰는 이 돈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인데, 그 돈을 세금으로 냈고, 그 돈으로 내가 월급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때마다 정말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니까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중앙정부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제5강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